네, 그 기후 위기와 생태 윤리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너무 큰 주제고 사실 정치, 경제, 인문, 사회과학 모든 분야가 또 자연과학까지 해서 뭐 다 관련이 돼 있는 문제잖아요. 또 그 모든 면을 제가 전문적으로 다 공부해서 뭐 요약하고 하기도 어렵고 해서 결국은 이제 다른 학자들이 연구한 거를 보고 인용하고 또 내가 신학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특히 이제 기독교 윤리학에서 보는 관점 또 제안들 뭐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기후 위기의 근본 원인들 그럼 이건 뭐 정말 방대한 논문과 한 편의 논문으로도 하기 어려운 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걸 좀 목차상 이제 구성을 오늘 좀 계속 한 시간 동안 고민을 하다가 필요는 한 것 같아서 다 다루지는 못해도 큰 개괄, 그리고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더 뭐 유튜브 강의도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뭐 신학생이나 더 목회자가 있다면 더 공부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니까 찾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뭐 지금 현재 이제 계속 거론되는 문제는 이제 화석 연료 사용 증가와 온실가스 증가로 지구 온난화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현대적인 문제들보다 조금 더 앞서서 근원을 찾아보면 왜 이렇게 세계가 급격히 변했을까? 인류의 역사를 뭐 짧게 보는 세대주의자들은 6,500년 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몇십만 년, 몇억 년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뭐가 뭔지 사실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 200여 년 전부터 인류의 탄소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약 100여 년 전부터는 그래프로 치면 이제 뭐 이렇게 인류가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최근 100년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최근 50년만 따로 본다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수직 급등을 하는 탄소 발생. 또 탄소만 있는 건 아니죠. 메탄가스를 비롯한 온실가스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지금 현대 문명을 우리가 소비문화 사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기까지를 좀 추적을 해보면 뭐하고 연결되느냐. 산업혁명과 계몽주의 이 둘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들이에요. 산업혁명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증기 기관을 만들고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들 또는 과학적인 발전 이런 게 같이 맞물리면서 사실은 과거의 시장이라는 건 인류의 소량의 생산을 해서 그 지역에서 파는 거고 굉장한 강대국이라고 해도 사실 그 물건이 지금 글로벌 기업이 생산해서 유통하는 이 구조, 뭐 핸드폰이나 이 컴퓨터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집 앞까지 딱 배송되는 이 시스템을 뭐 아담 스미스를 비롯한 뭐 마르크스를 비롯한 이런 소위 그 고전주의 경제학 자체가 그리 긴 학문이 아니에요. 한 20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게 산업혁명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원인은 계몽주의 세계관이다. 그럼 인간의 이성을 낙관하는 거죠. 인간이 문제가 발생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결국 인간의 지혜는 이성적인 지혜는 성장하고 진보적인 문명과 사회를 만들 것이다. 낙관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인간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성을 신뢰하니까 자연을 일방적인 인간을 이롭게 하는 대상으로 대상화했다는 거죠. 착취, 개발 정도는 괜찮죠. 인간의 수명을 적절히 유지시키고 동물과 다른 차별된 문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건 기독교 신학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 이제 착취, 그 다음에 오염, 파괴까지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강 개요에서 기독교 신학과 목회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한 게 거기에 있어요.
이런 철학과 세계관의 문제는 신학도 무관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런 모더니즘 신학, 소위 자유주의 신학에도 낙관론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이성에 대한 낙관론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인간이 도덕과 윤리를 알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문제가 생기면 합의해서 해결하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의 그 철학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독일에서 1, 2차 세계대전을 주도해서 세계를 그렇게 비극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로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 프랑스 철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표출되어 왔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인 거죠. 이 계몽주의 세계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런 낙관적인, 그 다음에 피안적인,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을 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개념을 잡고 이 세상과 상관없는 것으로 만드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되느냐. 또 많은, 나중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종말론의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는 지구 폐기론이에요. 지구가 마치 무슨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심판할 때 이 우주 전체를, 지구를 포함한 우주를 전부 다 뭐 터트리든지 멸망시키든지 파괴할 것이다. 그럼 그 성서에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그냥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뭐 어차피 지구는 망할 건데 뭐 보호해서 뭐해. 이런 정말 무식하고도 불경건한 신학적 사고를 기독교인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 책을 오늘은 좀 소개를 할 텐데요. 더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자, 이 조형호 박사의 이제 그 최근에 나온 책들입니다. 뭐 불과 2년 전에 나온,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고 꽤 많은 연구와 고민이 담겨 있어요. 기후위기와 기독교. 이 카메라 거꾸로 보여가지고 지금 저는데 조형호 박사인데 요지를 제가 강의안에다가 좀 블로그 인간미연구소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문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생태적 위기는 자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인간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렇죠. 도구적 이성을 사용해서 협소화해진 자연 이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기후위기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인간적 활동은 결국은 이 근대적 프로젝트, 그 계명주의를 말하는 거죠. 낙관적 세계관, 이성주의에 대항하는 새로운 문화적 프로젝트로 정의될 수 있다. 그래서 생태 윤리를 중심으로 한 사고의 전환, 자연을 대상화, 착취와 오염시키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동반 피조물, 이건 윌겐 몰트만이 1980년대부터 주장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또 다른 신학자의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또 제가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세계 4대, 5대 그 기후학당에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이것도 뭐 별도로 제가 얘기할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최근 70년, 6.25 전쟁 이후에 70년 동안 가장 많이 기독교인, 그러니까 개신교, 특히 개신교 인구가 급증한 세계적인 유례를 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가장 많은 지구 오염을 이 앞선 이 우리나라 위에 있는 탄소 발생 국가들은 중국, 미국, 일본, 인도, 일본도 지금 우리보다 적어요.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에요. 5천만 명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어쩌면 국민 1인당 탄소 배출,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 1위일 거예요. 그 불명예죠. 그렇게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지금, 교회가 무감각해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더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뭐 계속 이 찬양 야외만 나가면 부르면서 지구가 지금 병들고 있는 것의 주범이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걸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런 비판을 합니다.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성장, 여기 지속 가능에 원래 악센트를 둬야 되는데 성장에 악센트를 뒀다는 거예요. 어쨌든 성장한다. 경제는 성장해야 되고, 임금도 성장해야 되고, 소비도 성장해야 되고, 그래야 삶의 질이 올라간다. 계속 이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세대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미래 세대의 생명에 대한 인권들, 권리들,
지구를 같이 평등하게 누려야 될 권리들을 우리가 박탈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의 자원을 골고루 평등하게 사용하지도 않고 그거를 그 문제나 아픔이나 피해가 골고루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다. 더 못 사는 나라들, 또 지구 위기, 기후 위기에 많은 그 원인을 제공한 선진국들은 오히려 피해가 덜하고, 후진국들 또 지대가 낮은 지역들은 더 1차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의 문제가 여기에도 또 윤리 문제로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대의 모토, 이 모더니즘의 모토, 계몽주의와 모더니즘의 모토,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무한 성장을 향해 외치던 이성의 진보죠. 근데 이걸 반대로 이제는 좀 더 느리게, 좀 더 불편한 것, 좀 더 가까이 글로벌화된 거를 좀 지역을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오히려 더 작은 쪽으로 전환을 해야 우리 지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계몽주의와 이 산업혁명만 문제가 된 게 다시 현대로 넘어오면 이 글로벌 환경이라는 건 매스미디어와 같이 또 논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큰 주제인 거죠. 이 소비문화라는 게 가능하게 된 것은 과학의 발달이고 인터넷의 발달이잖아요. 매스미디어, 이 스마트폰도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죠. 지금 소비 시장에는. 그러니까 인간이 소비할 수 있는 거를 판매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볼 수 있죠. 소비 문화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를 유도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소비 문화의 정점이 문제가 되는 거는 뭐예요? 필요한 물건을 대량으로 값싸게 공급한다. 이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갖고 싶게 만든, 필요하지 않고 꼭 필요한 건 아닌데, 필요 없는 건 없겠죠. 뭐 장식용으로도 갖다 놓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핸드백을 10개를 1,000만 원짜리를 갖다 놓고, 난 돈이 100억이 넘는데 뭐 핸드백 10억 산다고 내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인류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갖고 싶게 계속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매력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또 수많은 모델들, 연예인들, 스포츠맨들이 기여를 하면서 그렇게 잘 팔리니까, 또 지금은 인플루언서, 그 드라마 셀러브리티라는 드라마도 제가 보고 있는데 참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인플루언서, 이 핸드폰을 가지고 계속 촬영을 해서 자기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리면 그 올리는 대가로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1억을 받아서 1년에 수십억을 버는 인플루언서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가 나타날 수 있고, 사람들 마음에는 돈이 예전보다 많고 예전보다 많은 소유와 전자제품들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적 박탈감, 매스미디어에 계속 더 세련되고 더 멋져 보이고 더 기능이 향상된 제품들을 계속해서 개발해내고 나오니까 탄소 발생은 계속해서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패스트푸드, 온실가스의 강력한 메탄가스, 인류가 이렇게 많은 소와 돼지와 닭을 길러본 적이 없대잖아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패스트푸드 이 체인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고, 또 우리나라는 더 하잖아요. 응? 배달앱이 발달해 있어서 바로 집 앞에 먹을 게 오고, 택배가 이렇게 발달한 나라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구의 환경 파괴를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니까 한번 기후 위기와 기독교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박용범 교수가 기독교 사회 생태 윤리라는 책, 역시 2년 전에 나왔어요. 최근 저작이 이 두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후 위기의 원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기독교 생태 윤리를 우리가 주창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에 대한 책임, 이웃에 대한 책임,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문화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용범 교수가 책 이제 뒷부분에
기후 위기에 대해서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교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짐 안탈의 이 노고가 담긴 책을 소개해서 저도 이걸 읽고 이거는 좀 제가 나중에 차차 상세히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노력을 찾아봤을 때 13년 전에 2010년도에 기후 붕괴 시대에 아주 불편한 진실, 조금 불편한 삶. 그러니까 조금 더 불편한 삶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한국교회 환경연구소에서 세미나를 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이 레포트를 냈던 거를 묶어서 굉장히 이 두터운 책을 냈던 겁니다. 여기서도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이 된 건데 이 기후위기의 근본 위기에 대한 큰 흐름 줄기를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응답과 실천들을 이제 강론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강의안은 네이버 블로그 인간미 연구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